대륙 문명이 있습니다. 이 대륙 문명이 적어도 35,000년 전에 우주선을 띄우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그 말이야. 지금 제가 드린 그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4만 년 전에 인도의 그 동굴 백해가 천연색으로 사냥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그 그림이 있어요. 그 제가 책을 쓸 때 2002년에 조선일보에 그 세계 톱뉴스로 나왔거든요. 그 4만 년 전에 동굴 백화를 그리고 그것도 사냥하는 모습, 사냥꾼들이 몰이하고 뭐 대장이 말을 타고 활을 쏘고 하는 그 장면 그림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걸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남미의 인디오, 그 다음에 북미의 인디안, 이들의 유적을 보면은 적어도 최초의 그쪽에 남아있는 기록이 현재 3만 년에서 3만 5천 년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우리가 지금 10,000년이다 해버리면은, 미국 인디안 박물관을 갔다 온 분들 이야기를, 저는 미국을 못 갔습니다만 갔다 온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미국 인디안 박물관 가기 전에 우리나라 박물관부터 단지 보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박물관 보고 가서 인디안 박물관 가서 보면은 또 같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 시계가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 그 시골 옛날 쓰던 도구 있잖아요. 그 인디안 박물관 그대로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말하는 3만 5천 년 전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에서도 5천 년, 6천 년 전 이제 그 유적이 자꾸 발굴됩니다만은 중국도 역시 점점 더 올라갑니다. 앞으로 저쪽 서한 쪽 신강성 우르무치 쪽에 유적이 발견되어지면은 그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갑니다. 자, 그런 걸 볼 때에 이 한국의 역사를 3301년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3301년이 아닌 63,182년을 택하고 보니까 인도든지 그 다음에 아메리카든지 모든 그 유적이 설명이 다 된다. 인디안들, 우리가 지금 미국에 가면은 네바다주가 있어요. 네바다주. 뭐 여러분도 다른 내용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왜 네바다주라고 했냐 이겁니다. 뭐 아파치족도 있다고 하는데 그 아파치도 아버지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네바다주가 있는데 그 네바다주가 왜 그러냐면 거기에 가면 바다 같은 호수가 뭐요? 4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바다예요, 네바다. 그런데 어째서 이름이 그 네바다주가 돼? 이게 우리말이거든, 분명히. 네 바다가 있는 주다가 말이에요. 그 이런 건 뭘 의미합니까? 그들이 인디안이나 인디오와 전부 다 우리 같은 우리 뭐 몽골 지금 현재 많은 사람이 알고 있듯이 몽골계라고 알고 있는데 같은 우리 민족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만 본 게 아니고 앞으로 세계사도 다시 써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서양 학자들이 보는 우리 역사의 시작은 기껏해야 한 3, 4천 년밖에 안 봐요. 서양 사람들이 보는 역사는 사람이 문자를 만들어서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때부터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4만 년 전 동굴 벽화는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문자가 있기 전에 그림이 먼저 있었고 하니까 우리 인류 역사를 적어도 7만 년 전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중앙아시아 구다천국이 있는 천산 이 부위가 7만 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있었겠지만은 현재 우리가 기록상 최고 오래된 것이 63,182년이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보고 여기서부터 세계 역사를 다시 써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민족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가 7만 년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7만 년, 10,000년도 굉장히 먼데 7만 년 그거 설득력이 있습니까? 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에다가 하나 기록해 놓은 것이
사람이 전부 다 자기가 아는 수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국민학교 때 시골 학교에서 다닐 때 그 운동장이 커요, 적어요? 굉장히 커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고향을 한번 찾아가보니까, 요새 말하자면 자가용 타고 시골 국민학교 운동장 가보니까 커요, 적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사고와 인식이 뭐요?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식민사관에 가서 우리 민족 역사가 2000년이다. 2000년도 굉장히 먼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년, 7만 년 하니까 이거는 도대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설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그 오남매를 둔 어떤 할아버지가, 아버지지 그때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시골에서 다 산에 나무하러 다니고 겨울에 불 때야 되니까 산에 나무하러 올라가다가 보니까 어떤 두 멋진 노인들이 바둑을 두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바둑을 올라가서 힘이 드니까 지게 내려놓고 옆에서 이렇게 바둑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바둑이 한 판이 다 끝나고 보니까는 상당히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서 자기는 그때서 이제 지게를 찾아서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오려고 하니까 지게가 안 보입니다. 그 지게 찾다가 보니까 노인도 안 보이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노인이 할 수 없이 다시 터벅터벅, 지게도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나무를 할 수 없으니까 다시 내려왔다고 말입니다. 내려와 보니까는 동네가 상당히 변해버렸어, 하루 만에. 그래서 더듬거리고 옛 자기 있는 집을 기억을 살려 찾아가 보니까 집도 많이 변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여기가 아무개 집 아니냐고 하니까 그 젊은이가 그렇습니다 이거야. 근데 그분을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분은 우리 아버지다 이거야. 그분은 우리 아버지인데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돌아가셨답니다. 4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예요. 그럼 당신이 누구야 하니까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영감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살던 사람 집에 아버지다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지금 내려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들었다 이 말이야. 할아버지가 산에 나무하러 가가지고 행방불명이 되어버렸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이 할아버지가 놀란 거예요. 자기는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바둑 두는 거 보고 내려왔는데 지상에서 몇 년이 지났느냐? 70년이 지난 거예요. 70년이. 그 계산을 하니까. 그러니까는 그 할아버지도 놀래고 손자도 놀래고 그래가지고 붙들고 울었다고 하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조상님들은 그 노인이 올라가서 바둑 두는 걸 보고 왔는데 그 분들이 누구냐면 신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신선 세계에 잠깐 몰입돼 가지고 한낮을 바둑 구경하고 왔는데 지상에서는 70년이 변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의 개념의 차이를 우리가 좀 뛰어넘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2000년 하니까 굉장히 먼 줄 알았지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1년도 굉장히 길어요. 언제 내가 나이 먹고 클까 했는데 50이 넘어 60이 넘으니까 세월이 잘 갑니까? 잘 안 갑니까? 잘 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2000년, 인류 역사가 4000년, 5000년 이렇게만 인식이 되어 오다 보니까 7만 년 하니까 대단히 먼 것 같지만은 7만 년은 인류 역사 250만 년에다가 비하면 이거는 아주 최근대예요. 50억 년 지구의 생성을 놓고 보면은 순간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7만 년의 역사를 놓고 인류 역사를 다시 연구하고 우리 민족사를 다시 써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에서 나오는 유적, 사람이 살던 터, 여러 가지 유적을 조사해 보니까 한반도의 것도 70만 년에서 80만 년이에요. 그건 이미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반도에 60만 년, 70만 년, 80만 년 전에 사람이 살았는데 몇만 년, 또 뭐 몇천 년 가지고 설명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의 역사는 적어도 7만 년 전, 기록대로 7만 년 전, 63,182년간 계속이 되고, 배달국이 1565년이고, 고조선이 지금까지 4340년이니까 약 6만 한 9천 년, 약 7만 년 역사가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장손 민족이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 난 김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천손이다 그럽니다. 천손이라고 그래요. 왜 천손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선생님, 우리 민족이 천손 맞습니까? 들어보셨죠? 다 천손이라고 그래요. 왜 천손입니까? 물었더니 옛날 한인께서 여기 한국을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한인 천재야. 한인, 삼국유사에 보면 이 한인이 누구를 내려보냅니까? 서자에 있는 누구를요? 한웅을 내려보내고, 한웅이 웅녀가 배내된 누구하고, 곰이 배내된 웅녀하고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았다고 되었습니까? 당분을 낳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후손입니까? 하느님의 후손이다. 그래서 천손이라는 거예요. 또 뒤집어 말하면 한쪽은 누굽니까? 곰이 배내된 웅녀가 우리 할머니니까 우리는 누구 자손이에요? 곰 새끼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국민 학생들이나 저 책방에 가면 전부 다 곰이 배내된 웅녀와 결혼해서 당군을 낳았고 당군의 후손이 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은 천손이고 한편은 뭐요? 곰 새끼야. 이게 식민사관입니다. 일본 놈들이 노리고 만들어 놓은 작전이에요. 그래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한인 천재가 결코 하느님이 아니고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웅이 하늘에서 온 분도 아니고 곰이 배내된 웅녀가 길어서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배달국 때 이야기를 다 대집니다. 그리고 당군의 자손이 아니다 우리도. 당군 때문에 해도 인구가 얼마나 하면 약 그 통계를 보니까 1억 이상이 있었어요. 그럼 그 1억 명이 당군의 자손입니까? 지금 당군의 자손의 의미가 뭐냐 그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는 당군 자손하니까 당군의 혈통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군 시대의 인구가 1억이라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군의 자손이? 그러니까 당군의 자손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함부로 쓰고 있는 그 수로나 언어가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연대에 대해서 사실 다들 궁금해 하시니까 여기 좀 시간을 좀 할애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많은 식민사학의 선입견을 가진 분들은 한국이 있긴 어디에 있었냐고 자꾸 주장을 합니다. 한국이 있다는 기록이 어디에 있냐고 또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한당 고기를 보신 분들은 한국이 있었는가 보다 하는데 강단사학자들이 한국이 어디에 있었냐고 그래요. 그런데 삼국유사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1년 스님이 쓰신, 저 다시 말씀드려서 일제가 우리 역사를 왜곡, 말살하면서 다른 책은 다 없애버렸는데 삼국유사하고 뭐만 남겨뒀습니까? 삼국사기만 남겨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책은 강단사학자들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삼국유사에 보면은 한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인이 한웅을 내려보낼 때 뭘 보냈다고 그랬습니까? 천부인 세계를 내려보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한당곡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이때는 한인께서 천부인 세계, 이게 옥새였어요. 옥새요. 그러니까 한인께서 나라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삼국유사에는 한인 이 인자를 썼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 한당고기에 보니까 한국으로도 나옵니다. 그리고 서자 한웅을 보냈다고 하는데 한당고기에 보니까 이거는 서자지부예요. 서자지부. 그래서 7만 년의 약 6만 한 5천 년의 역사를 378자로 적다 보니까 다 중요한
빼먹고 중요한 빼다구만 쓰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를 보아서 한국의 존재는 분명히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인 천재가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단고기에 나와 있는 삼성기, 신라 말에 원동중, 안함노 스님이 쓰신, 그분들도 무슨 자기가 지어내 쓴 게 아니라 옛 고기들을 보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보니까 한국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조 중종 때에 이맥 선생이 쓰신 그 한국 본기가 있어요. 그 한국 본기에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고, 여기 말하는 7세대, 한국의 7세대의 천재의 이름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뭐 한국이 어디에 있었냐고 반문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야 손에 쥐어줘도 안 믿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이 삼국유사나 한단고기의 삼성기전 하, 삼성기전 하편이나 상편, 혹은 한단고기의 한국 본기를 볼 때에 한국은 분명히 있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7만 년 전에 있었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 동서이말리고 남북오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도는 중국을 중상고 그리다 보니까 지금 이것만 나왔습니다만, 동서이말리면 약 한 8,000리 돼요. 8,000리.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냐면은 파네르 산에서 여기에 바이칼 호수 동쪽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8,000리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지금 현재 도면에 나와 있는 알라스카서부터 여기까지가 약 동서 한 8,000리 돼요. 그럼 남북 5만리는 지금 지도상은 그림이 일어서는 지도상으로는 이쪽이 더 길어요. 그러니까 저 시베리아 쪽에서부터 적도 있는 데까지 필리핀 남쪽까지 하면은 약 5만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강력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동북아 전체가, 지금 저기 앞에 지도가 나와 있죠. 저긴 동북아 전체가 한국이었고, 그 한국이 나라가 쪼개면 몇 개냐면 12나라라고 그랬어요. 12나라. 그 12나라 이름을 제가 여기 다 적어봤습니다. 그 12나라가 있었는데 그 말입니다. 합하면은 한국이고 나누어서는 12나라다. 그러니까 연합국 형태고 아니면은 당시의 세계를 표시한 건데, 그 가운데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중심이 바로 저는 구다천구, 요 천산 쪽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인 천재가 천산에 살면서 수도를 해서 덕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봅니다. 그리고 세계 이제 많은 학자들이 볼 때에 4대 문명의 발생지가 중국의 항하 문명, 인도의 인다스 문명, 바벨로니아 문명, 에집트 문명 하는데, 그 이전에 문명이 있었던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명이 4대 문명 이전의 문명이 바로 대륙 문명, 이쪽 한국의 문명이었다. 근데 그게 구다천국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다천국을 제가 가보려고 했던 거고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이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서진한 것이 수메르족입니다. 수미리족. 요 티벳과 네팔 이쪽이 수미리국으로 보고 여기서부터 서진을 했어요. 그래서 바비로니아 저쪽으로 갔는데 수메르족이 서진한 적이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이에요. 근데 그때 기록에 의하면, 서양적 기록에 의하면은 이분들이 갔을 때 뭘 가져갔냐? 60진법을 가지고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60진법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말하는 우리가 가짜 얼추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 또 이야기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한반도를 뭐라고 그럽니까? 간방이라고 그러거든요. 간방은 뭐냐면은 동북 쪽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역학하시는 분들에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명리학하거나 역학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핵심을 딱 찔러봐요. 자, 역학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 말이에요. 간방이라고 그러거든요. 들어보셨죠? 그럼 우리가 간방이면 어디를 중심 삼고 간방이라 했습니까? 물어보라니까요. 어디가 중심이 돼야 간방이 됩니까? 여기에 중국 서안이에요. 태백산 여기에요. 여기서 보면 우리 여기가 딱 간방이에요. 그러면 뭘 의미합니까? 이 역이 언제 생겼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생겨요. 여기서요. 태백산. 이게 말하는 배달국 시대에 그 기록이 나와요. 역이 언제부터 나왔다는 기록이. 근데 실제 이 역은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했는데 그것이 이제 꽃 피고 열매 맺고 성숙된 것이 여기부터. 그래서 우리 기록에 기록에는 보면은 한역이 있고 그 다음에 복희역이 있어요. 복희역. 한역과 복희역인데 이게 뭐냐면은 한국과 배달국에 있었던 역이에요. 그것이 한참 후에 와가지고 주나라 때 와가지고 여기 또 집대성 되니까 그걸 추역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전체 우리 동북아 전체를 말했고 그 중심이 바로 이 구다천국, 지금 중국으로 말하면은 신강성, 이쪽 카자흐스탄, 알타이 공화국, 몽골 요 부근이 상당히 지금도 소련에 갔다 온 분들 얘기 들으니까 상당히 땅이 기름지고 아주 지대는 상당히 높지만 살기가 좋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은 형편이 되시면은 여기도 가봐야 되지만 요 알타이, 러시아 쪽, 카자흐스탄 이쪽에 하면서 가보셔야 돼요. 가보는데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장사로 간다고만 가지 말고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가서 보면은 다 보인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런 역사의식 없이 가서 장사로 가고 돈 벌러 가면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그거 안 보여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으시고 이제 카자흐스탄이나 알타이 공화국이나 신강성 쪽에 가서 관광을 하건 탐험을 하다 보면은 좋은 내용이 있으리라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한국이 지금으로부터 동서 2만리, 남북 5만리, 그리고 나누면은 12국가, 합하면 한국, 중심은 구다천국, 이런 지역을 가지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때 한국의 최고 우두머리가 누구냐? 한인 천재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우리가 천재라는 말을 같이 써야 됩니다. 이때는 어지린자입니다. 한인 천재. 이분은 천산에 살면서 득도를 해서 수명장수했다고 그랬어요. 오래 살았단 말입니다. 오래. 근데 성경에 보면은 지금부터 5천년 전 최초의 인류 조상인 아담이 900살 이상 살았어요. 노아도 600살 얼마 살고 이렇게 대개 1000살 전후로 막 살았었거든요. 기록이 있거든요. 분명히요. 성경에도. 저도 처음에 성경을 볼 때는 옛날은 무지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1년이 지금 같은 1년이 아니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4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살 먹은 걸로 계산하다 보니까 1년이 그때로 계산하면 뭐요? 4년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아마 900살쯤 살았으면 4로 나누면 뭐요? 한 200 몇 살 살았겠거니 저는 또 처음에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알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민족 역사와 이 민족 사상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1년이에요. 그게 90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3301년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저도 처음에는 정말 그랬을까 했는데 이제 자꾸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사기에 보면은 대종교 기록 신사기에 보면은 처음에 이분들은 한인 천재께서 천산에 살면서 오래 장수하고 그 다음에 힘이 세어서 힘이 장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길렀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의 수명이 얼마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평균 수명이 120년. 제가 그 전에 처음에 민족 신앙이나 이 역사에 들어올 때 권태훈 영감님 계셨죠. 단하신 분이. 근데 그분 책에 보니까 지금도 자기가 아는데 500살 산 분이 뭐요? 있다고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속으로 웃어서 무슨 놈 500살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과학적으로 평균 수명이 120산을 넘는다 할 때는 평균이 120일 때는 150, 200수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인 천재께서 천산에 살면서 장수했고 덕도 하고 그래가서 많은 제자를 길렀는데 이 제자들이 기록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동녀 동남 그랬어요. 동녀 동남 800명이 흑수와 백산 사이에 내려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뭐요? 이 한인 천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돼버립니다. 그래서 한인 천재가 천산에서 덕도하고 제자를 기르고 그분들이 800명, 중심 인물들이 800명인데 이분들의 추대를 받아서 한국의 우두머리가 되는 천재가 되는 과정을 그렇게 기록해 놓았다. 그러면 그 한인 천재가 어떤 업적을 세우고 백성을 다스렸는지는 다음 한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